서울의 겨울은 살을 내는 듯한 추위로 가득했다. 거센 바람이 빈거리를 휩쓸고 눈이 조용히 쌓이며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희미한 반사를 만들었다. 외곽의 한적한 구석,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오래된 주유소가 어두운 밤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빛바랜 간판, 녹슨 주유기, 깜빡이는 형광등이 그곳의 세월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추운 밤,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손흥민. 한때 대한민국의 자랑이었고 전 세계가 주목하던 축구 스타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함성 속에서 빛나는 선수가 아니었다. 무자비한 부상이 그의 경력을 앗아갔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더 이상 환호도 조명도 없었다. 남은 것은 기름 냄새 가득한 주유소와 반복되는 하루하루뿐이었다. 그는 매일 낡은 유니폼을 입고 거친 바람 속에서 차가운 기름 냄새를 맡으며 고객들에게 기름을 넣어 주었다. 얼어붙을 듯한 추위가 장갑을 뚫고 손끝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는 버텼다. 어머니를 위해.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했다. 그날 밤, 덜컹거리는 낡은 자동차 한 대가 주유소로 들어왔다. 엔진이 기침을 하듯 불규칙한 소음을 냈고 차창 너머로 주름진 손이 보였다. 운전석에 앉은 할머니는 야윈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박혀 있었고 낡은 소못의 실밥은 풀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이, 10,000원어치만 넣어 주겠니?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기름을 넣었다. 그러나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적이던 손이 멈췄고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어머, 어쩌지? 그녀의 손이 떨렸다. 지갑을 두고 왔네? 정말 미안하다. 정말로. 내가 꼭 다시 와서 갚을게. 그녀는 초조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손흥민은 순간 망설였다. 주유소 규정은 엄격했다. 고객이 돈을 내지 않으면 직원이 직접 변상해야 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손에 남은 것은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삶이었다. 병원비, 약값, 생계를 위한 돈. 그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창밖에 거친 바람만큼이나 추워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과 지갑을 두고 온 자신을 자책하는 그 떨리는 손을 보자 그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주셔도 돼요? 할머니의 눈이 커지며 흔들렸다. 하지만 그건 안 되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날이 추운데 얼른 들어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다.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지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그는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한 곳에서 누군가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두 팔을 꼬고 서 있는 한 남자. 박상진. 주유소의 매니저이자 규칙을 어기는 자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흥민아, 너 뭐 하는 거야? 손흥민은 순간 움찔하며 돌아섰다. 매니저니? 저는 그저 뭐. 상진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여긴 자선 사업하는 곳이 아니야. 규칙을 어겼으면 내가 책임져야지. 그의 말투는 냉소적이었고 속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묻어 있었다. 너 너무 물러터졌어.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거야. 그 한마디가 차가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손흥민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상진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내 월급에서 깎도록 하지. 그리고 그는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다음번에도 내 멋대로 움직이면 이 자리도 못 지킬 거다. 그는 손흥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돌아섰다. 그의 발소리가 주유소 안에 메아리 쳤다. 그리고 남겨진 손흥민은 겨울바람보다 차가운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오늘 밤의 이 작은 선택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이 주유소에 도착하자 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고 몇몇은 수군거리며 등을 돌렸다. 이상한 기운이 서서히 가슴을 조여왔다. 그는 아직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곧 그 답을 듣게 되었다. 손흥민, 당장 사무실로 들어와.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듯 울려 퍼졌다. 냉랭한 권위가 담긴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박상진, 주유소의 관리자였다. 손흥민은 조용히 사무실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시선이 그를 덮쳤다. 상진은 책상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눈빛 속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서려 있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상진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다. 아직도 내가 유명한 축구 선수라도 되는 줄 알아? 여기서 영웅놀이를 할 생각이었어. 손흥민은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단지 한 할머니를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러나 상진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잘못. 너 때문에 주유소가 손해를 봤어. 내가 규칙을 어겼어. 너 같은 놈이 하나 둘 생기면 우리 다 망하는 거야. 이해 못해. 손흥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고작 10,000원이잖아요. 제가 직접 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돈이 아니야. 상진이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문제는 규칙을 어겼다는 거야. 그리고 규칙을 어기는 놈들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상진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손흥민 앞에 던졌다. 여기 너 월급이랑 해고 서류야. 사인하고 나가.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손흥민은 테이블 위에 놓인 흰 봉투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조여왔다.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너무도 씁쓸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거칠게 밀어버렸다. 제가 떠나야 한다면 떠나겠습니다. 상진은 비웃으며 말했다. 역시 한물간 놈은 끝까지 멍청하네. 내가 뭔가 특별한 줄 알았어. 이제 너 같은 놈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손흥민은 절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직원 배지를 떼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는 말없이 돌아섰다. 사무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상진과 직원들의 조소가 들려왔다. 밖으로 나오자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또다시 실패했다. 이제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제 겨우 일자리를 찾았다고 안심하셨는데 또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이 되었다고 말해야 할까? 그는 한숨을 내쉬며 묵묵히 걸었다. 눈이 점점 두껍게 쌓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오늘 날씨가 춥다는데 밥은 먹었어. 그 목소리는 너무도 따뜻했다. 손흥민은 웃어 보이려 했지만 너무도 힘든 일이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의 눈빛을 보고 이미 모든 걸 알아챘다. 흥민아, 무슨 일이 있었니? 그녀의 손이 천천히 그의 손을 감쌌다. 거칠고 차가운 손, 너무도 많이 희생했던 손.
그러나 그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손흥민은 본능적으로 눈을 떴다.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골목길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고 세련된 헤어스타일에 절도 있는 움직임.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손흥민이 있는 창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가슴이 뛰었다. 그 남자는 누구인가? 이 시간에 이곳에 왜 온 걸까? 그리고 그 순간 아래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현우입니다. 손흥민 씨를 뵙고 싶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손흥민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골목길에 멈춰 선 검은색 고급 승용차와 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반듯한 정장, 차분한 태도,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그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었다. 손흥민의 가슴이 묘한 불안과 긴장으로 뛰었다. 혹시 주유소 측에서 고소를 한 것일까? 아니면 박상진이 보낸 사람이었을까? 그러나 그가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자 남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현우입니다. 순간 손흥민의 눈이 좁혀졌다.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리고 곧 기억이 떠올랐다. 대한민국 최대 정유기업 중 하나인 강그룹의 CEO, 강현우. 그런 사람이 왜 이 낡은 아파트 앞에 서 있는 것인가? 어제 주유소에서 한 할머니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강현우의 한마디에 손흥민의 머릿속이 번쩍였다. 어제 만났던 그 할머니, 강현우의 할머니였던 것이다. 어머니께서 집에 오시자마자 당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얼마나 따뜻했는지, 강현우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단지 누구라도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강현우는 미소 지으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냉정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죠. 그는 안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단호히 거절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돈을 바라고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 강현우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역시 예상대로군요. 그렇다면 돈이 아닌 다른 제안을 하지요. 그는 다시 한번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저는 주유소를 인수했습니다. 손흥민은 순간 숨이 멎을 듯했다. 뭐라고요? 어제 당신이 일하던 주유소, 이제 제 소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맡아주길 바랍니다. 충격이 밀려왔다. 어제 굴욕적으로 쫓겨난 곳에서 이제는 관리자가 되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인가? 왜 하필 저입니까? 손흥민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강현우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이라면 그곳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그 작은 주유소가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주유소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중요하죠. 그 순간 손흥민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의 제안이 아니었다. 강현우는 박상진과 그의 부조리한 운영 방식을 바로잡고 싶어 했다. 당신이 복수를 원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요동쳤다. 박상진의 조소 섞인 표정, 그가 자신을 향해 던진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자신이 그곳에서 쫓겨나던 순간. 모든 것을 잊고 싶었지만 정말 그냥 묻어둘 수 있을까? 그는 천천히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펜을 집어들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주유소가 며칠 만에 다시금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새롭게 세워진 별표 강그룹, 별표의 간판이 그 변화를 알리고 있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진정한 충격을 안겨준 것은 주유소의 매각 자체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새로운 관리자가 누구인지였다. 손흥민이 돌아왔다. 그가 한 걸음 주유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단숨에 무거워졌다.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씩 그를 바라보았고 저마다 복잡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누군가는 미간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수근거렸다. 몇몇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그를 지켜볼 뿐이었다.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이는 없었다. 아무도 그가 과거 이곳에서 수치스럽게 쫓겨났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한쪽 구석에서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뭐야? 한물간 놈이 이제 우리 상사라도 되는 거야. 손흥민이 고개를 돌리자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최지훈. 과거 박상진의 최측근이었던 인물. 지훈은 팔짱을 낀 채 천천히 걸어오며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냈다. 대단하네. 뒷배 하나 생겼다고 갑자기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건가? 그는 비꼬듯 말했다. 잊지 마, 넌 여전히 끝나버린 선수일 뿐이야. 주변 직원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지만 몇몇은 침묵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혼란이 서려 있었다. 그를 비웃든 인정하든 단 하나의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손흥민이 돌아왔다는 것. 그러나 그가 진정 이 자리에 걸맞은 사람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아직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손흥민이 입을 떼려는 순간 또 다른 누군가가 앞으로 나섰다. 김수아. 그가 직원이었을 당시 몇 안 되는 그를 도왔던 사람이었다. 수아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믿지 못하는 눈빛도 그렇다고 경멸하는 눈빛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명확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손 씨, 그녀는 날카롭게 질문했다.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이곳에 남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는 단순히 관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주유소의 과거와 마주해야 했다. 그는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만약 떠난다면 그는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기회를 잃을지도 몰랐다. 손흥민은 자신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한때 그는 축구 선수였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성을 받았고 환호를 들으며 그라운드를 누볐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갈림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남아야 할까? 그리고 모든 이들의 의심과 적대감을 이겨내며 자신이 이 자리에 걸맞은 사람임을 증명해야 할까? 혹은 떠나야 할까? 새로운 길을 찾아 이 모든 굴욕과 상처를 지운 채 다른 삶을 살아야 할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각기 다른 감정을 품은 시선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삶은 언제나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 세운다.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누군가의 비웃음을 견뎌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존심을 걸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날 것인가? 손흥민은 남을 수도 있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맞서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는 끝없는 의심, 경멸, 그리고 압박 속에서 견뎌야 한다. 혹은 그는 떠날 수도 있다. 강연우의 개입을 거부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는 자신에게서도 도망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단순히 손흥민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우리도 때때로 실패했고, 우리도 한때는 바닥에 내팽개쳐졌고, 우리도 누군가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그렇다면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당신은 남아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